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제작된 선거방송 보도와 4.15 총선 후 제기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빠르게 팩트체크한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 내가 본 DMB, 4.15 총선 및 개표 방송을 안건으로 DMB 시청자위원들의 평가를 들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전 세계에 탑승한 교민들의 귀한 소식을 알려온 황혜경 기자를 만나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박석원입니다. 안보라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출퇴근길에 보면 이제 제법 푸른 가로수가 반갑기는 하지만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부는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국민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에만 조금 더 유의해 주신다면 다시 소중한 일상도 어느덧 우리 앞에 다가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국시간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총선 이후에 첫 주 정당별로 움직임도 있었고 총선에 대한 후기들도 많았는데요. 평가원님, 지난주 YTN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이 개표 방송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 같은 경우 생방송으로 다른 언론사들 개표 방송과 비교해보면서 시청을 했습니다. YTN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서 두 앵커가 진행을 하면서 기자가 또 해설을 하고 후보자나 지역구 특성에 대해서 해설하는 포맷이 줄을 이뤘는데 앵커의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진행 그리고 기자의 정확한 정보 전달이 돋보였고요. 또 보도 전문 채널로서 기본에 충실한 개표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거 이후 보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에 충실한 보도였다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개표 방송을 타 방송사와 비교해서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재미가 쏠쏠한 시간을 보냈고요. 예. 21대 총선 전후의 다양한 분석과 해석 보도들, 요 보도들을 또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선거 이슈로 한참 뜨거웠던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관련 보도가 선거 이슈에 많이 묻혀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YTN을 포함한 언론에서는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꼭 다루고 잊지 말아야지 되는 이슈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미리 먼저 아쉬운 뉴스를 조금 짚어주셨는데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예.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YTN 어떤 뉴스를 잘한 뉴스로 한번 꼽으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4월 18일에 방송된 팩트와의 사전투표함 봉인 조작됐다 사실일까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네, 이게 뭐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의혹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한 리포트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YTN은 유튜버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만 하루가 조금 지난 시점에 바로 이 의혹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예. 이 투표함 봉인 문제 말고도 뒤에 계속해서 개표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타 언론사들도 팩트체크 뉴스를 내보냈지만 YTN 보도가 이보다는 훨씬 앞서서 시청자들의 의문을 해소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찾아서 봤는데 이 조작 의혹을 주장하는 한 명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이제 일방적인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전 선거 투표함의 봉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이런 것은 유튜브 영상에 전혀 없는데요. 이 부분적인 내용으로 일방적인 그런 주장만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팩트 체크를 통해서 봉인 당시에 동석했던 참관인의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또 다른 참관인의 직접적인 증언도 실었습니다. 또 선관위의 봉인 과정에 대한 기록이 모두 남아 있다는 점을 알려줌으로써 또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의혹의 허점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가짜 뉴스에 대한 언론의 역할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팩트와이 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기사를 준비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는 빠를수록 좋은 그런 아이템이었죠. 특히 예. 그 사전 투표는 다들 아시다시피 6회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난 2014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죠. 선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다들 예. 동의하실 텐데요.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죠. 이 국민들은 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은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취재 가치가 아주 큰 아이템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뭐 재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근거를 마련했던 기사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 4월 13일이죠. 총선거 이틀 전에 방송된 나무 23만 그루의 가치, 숫자로 본 21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기자의 노력이 그만큼 많이 비춰진 보도였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견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선거 비용과 관련된 부분, 네. 이 부분을 눈여겨봤습니다. 우리의 선거 보전 비용, 선거 비용 보전과 또 정당 보조금까지 합쳐서 한 4,102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4,102억 원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안 와닿는 돈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평생 볼 수도 없는 돈이고 예. 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비율을 적절하게 들어주셨는데요. 영양실조 어린이 4억 명에게 한 달 동안 치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이고 256만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라고 하는 시적절한 비유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투표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앵커 기자께서 예. 이 한마디를 붙여주시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예. 이처럼 많은 인원과 비용이 들어가는 국회의원 선거가 그만큼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데 마지막 예. 부분에서는 제가 거의 막 통쾌할 정도로 그런 카타르시스마저 느껴지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도를 이성적 요소와 감성적 요소를 두루 충족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기획된 투표 독려 기사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자의 멘트를 따라 읽는데도 통쾌함이 느낄 정도로 아주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로 따라 읽어주셨는데 아마 지금 이거 보시면서도 과연 언제 나온 보도일까 이런 거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13일에 총선 전에 방송된 보도였었는데 아마 또 찾아보시면 또 연관인과 마찬가지로 이 통쾌함을 또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런 선거 보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보도였었는데 이 정보성까지 겸비한 아이디어도 참신했던 것 같고요. 이게 홍선기 기자 보도였죠? 네, 그렇습니다. 재미있고 의미도 있었고요. 아주 돋보이는 기사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번 모든 선거를 앞두고 상당량의 보도자료를 냅니다. 예. 투입되는 인력, 비용을 깔끔하게 정리도 하고요. 물론 그 보도자료를 어떤 식으로 기사화할 것인가는 기자의 몫이겠죠. 이런 기사 같은 경우에 홍성기 기자의 재치가 돋보이는 기사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투입되는 물품, 인력, 비용은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겠죠. 결국 이 비용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자칫 딱딱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조금 더 지혜롭게 풀어냈던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뉴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께서 어떤 뉴스를 좀 아쉬운 뉴스로 꼽으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4월 19일에 방송된 미래통합당 역대급 참패 부른 3가지 장면 보도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이 보도를 제목을 보면은 예. 미래통합당이 창당하고 난 뒤에 역대급 참패를 부른 3가지 장면이라고 했는데 이 역대급 참패의 원인을 기자분이 왜 이 3가지 장면으로 꼽았는지 저는 사실 객관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공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현장에서 전 과정을 지켜본 기자의 입장에서는 눈에 띄었던 세 장면을 꼽았던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평가원님 의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3가지 내용, 이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참패 이후에 첫 번째로는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날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옥중 서신이 문제였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 뭐 서신 이후에 야당 진영에서는 후보 결집이 일어난 것도 있고 예. 또 표심이 결집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꼭 마이너스였는지 약간 의문이 들은 점도 있었고 또 두 번째 참패 이후로는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터진 막말 파문을 들었습니다.
이 악재가 사전 투표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며칠 뒤에 치러진 본투표에는 이 막말 파문이 별 영향이 없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리 스윙보터라고 해도 선거 며칠 전 막말 하나 때문에 뭐 지지 후보와 정당을 결정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황교안 대표가 선거를 이끌지 못했다, 또 김종인 본부장이 나온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댔는데 이게 과연 마이너스였을지 플러스였을지 또 사실 알 수 없는 내용인데 너무 좀 피상적인 분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 보도를 보고 과연 이 세 가지 사건이 없었다면 미래통합당이 참패라는 결과를 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의 진위를 자칫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치권의 반성 그리고 발전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유권자의 뜻을 더욱 깊이 헤아리는 분석 보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해석의 여지는 좀 줄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전하셨는데요. 담당 취재 기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평권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굳이 뭐 변명을 좀 하자면은 TV 뉴스가 그렇습니다. 일단 좀 짧잖아요. 시간적 제약이 있고 화면의 제약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후 사정을 모두 두루두루 감안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사라는 것이 팩트를 가지고 정확히 써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어떤 흐름을 가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정치 분석, 정치 평론 이런 분야에서는 그런 것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하고 보다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그런 항목이라고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수님이 또 뽑아주신 아쉬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나요? 예, 저는 지난 4월 19일에 방송된 항공업계 피해 심각, 조종사도 살려달라 호소 보도를 아쉬운 뉴스로 꼽았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좀 있었다, 저는 봤거든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그것을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제목의 따옴표로 살려달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따옴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본다면 기자님이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려고 한다거나 이게 고유 명사라거나 아니면 기사 내에 그렇게 언급된 부분, 이 취재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발언한 부분을 그대로 옮겼을 때 이때 따옴표를 쓴다고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를 쓰시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제목에 살려달라고 하는 감성적인 표현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또 하나는 그것을 실제로 그 조종사들이 했던 발언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있다라고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이제 미국은 74조, 프랑스는 60조, 독일은 무한대라는 수치를 제시하신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LCC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죠. 이 항공사들에 대한 대출에 3천억 원을 지원한 것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다른 나라는 굉장히 그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많은 지원 정책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단선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자님의 절절한 심정을 굉장히 잘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안에서 정말로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알리려고 했던 점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지금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안정과 그리고 또 안심, 불안에 대한 자극을 하는 것이 없어야지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 사용이나 자료 제시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용어 사용의 문제도 있었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일부만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사실에 기초하고 이성적인 표현의 기사가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번 주 꼽힌 아쉬운 뉴스들을 보면요, 특히나 이 선택과 집중 그리고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기사를 소비하는 시청자의 평가도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죠. 사실에 기초한 이성적인 표현. 너무 멋진 말입니다.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진리로 여겨야 할 말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 좋지 않은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시기일수록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국민과 시청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지금 시점에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자들은 아무래도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기자들이 그 가능성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잘 해서 기사를 작성을 해야 이 기사를 소비하는 시청자들에게도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면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지난 4.15 총선과 개표 방송을 안건으로 4월 DMB 시청자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YTN DMB 시청자위원회 1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그 YTN의 이 개표 방송은 기본에 충실했다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개표에 대한 그런 현황이나 결과를 아주 신속 정확하게 잘 안정적으로 보도하시는 그런 면에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 그리고 컬러나 톤이나 뭐 폰트 선택, 사이즈 뭐 이런 등등에서 정보 전달력과 시인성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뭐 그런 측면은 좀 타사 대비 상당히 좀 돋보였다고 봐집니다. 되게 너무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건가 화려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 투표가 지닌 의미라든지 그런 콘텐츠 측면은 약간 좀 다 약해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엔지니어만 이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화려하게 이렇게 비춰주고 굉장히 변화무쌍한 UI적인 요소 시각적으로 보여줄 것만 그런 쪽만 너무 강조되지 않는 건가. 이번에 이제 청소년들이 처음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청소년들한테 이 투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뉴스가 없어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처음 투표를 합니다라는 뉴스는 되게 많았어요. 제가 쭉 보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투표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고 외국에선 청소년들이 어떤 식으로 뭐 투표를 하고 있고 의미를 찾고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주시는 뉴스가 이 총선 그 당일 전에 조금 있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후보들의 양력이나 정책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후보 몇 명은 다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충남 어느 지역의 후보는 어떤 양력이 있고 뭐 전남 어느 지역 후보는 어떤 양력에 이분의 정치색이라든가 어떤 구호는 뭔지 짤막하게라도 좀 보여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저도 모르는 후보가 너무 많더라고요. 굉장히 장점일 수 있는데 좀 약간의 좀 동적인 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앵커분들이 앉아서 진행을 하시고 위치 변동도 거의 없다 보니까 조금 방송이 좀 너무 이렇게 똑같은 분위기로 흘러가는 듯한, 그리고 앵커분들도 조금 중립적이신 건 좋지만 아주 이렇게 접전적으로 얘기할 땐 좀 뭔가 이렇게 좀 으쌰으쌰하는 화이팅하는 분위기로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너무나 평온하게 얘기하시니까 약간 공감대가 좀 떨어진다. 요 사이에는 실제로 이 컬러감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서체라든지 이런 것에서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 각인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제가 이 위원을 해오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민심 2020이라는 그 표제는 저는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서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슬로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선택 뭐 이런 게 아니라 민심 2020 이렇게 해 주신 게 좀 상당히 좋은 장면이 아니었나. 그 개표 방송 초기에는 그 출구조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출구조사를 가지고 이제 아마 해설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이때는 어떤 정치평론가나 대학 교수나 이런 전문가들보다도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여론조사를 해왔고 특히 일주일 전부터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그 소위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매일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심의 변화 추이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개표 초기에는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해설해 주면 훨씬 더 전망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2년 뒤면 또 큰 선거가 2개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개표 방송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출발한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이별에 내몰렸던 가족 간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YTN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온 교민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에서는 통일외교안보부 황혜경 기자를 만나 기사에 담지 못한 교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유튜버 한지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유학생들과 교민들이 전세기를 통해 속속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탈리아 교민들의 상황을 전한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주인공 황혜경 기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통일외교안보부 기자 황혜경입니다. 네, 황혜경 기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황혜경 기자가 직접 취재한 기사죠. 네, 이탈리아 1차 전세기 출발 300여 명 오후 도착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귀국행 전세기 탑승을 위해 이렇게 밀라노 말펜사 공항으로 모였습니다. 드디어 돌아간다는 안도감도 잠시. 각종 서류 검사와 2차례에 걸친 발열 검사에서는 다시금 긴장감이 감돕니다. 우리 교민과 유학생 등 300여 명을 싣고 이륙한 전세기는 오늘 오후 2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취재 어떤 배경으로 좀 취재하시게 된 거예요? 유럽에서 이탈리아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정부가 이제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한 500여 명 정도가 이제 귀국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그 정부 전세기가 투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취재를 다 하기도 했고 또 제보도 들어왔었어요. 이탈리아에 한 유학생을 두신 어머님께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제 비용도 너무 비싸고 직항편도 없고 경유를 하려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경유지에서 또 어떤 그 각국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어떤 조치가 갑자기 생겨서 못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전세기 투입이 너무 필요하다 하는 취지의 제보를 남기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시기가 시기인 터라 이 해외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서 좀 취재를 하는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전화 취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이탈리아에 계신 분 취재를 하려고 해도 제 지인 주변에서 뚝딱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또 요즘에는 SNS에 글들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SNS를 검색하다 보면은 이제 전세기를 타고 싶다 이런 태그를 올리신 분들께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연락처를 받아서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취재하는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탈리아를 예를 들자면 시차가 있다 보니까 오후 4시부터 좀 취재가 가능했어요. 또 애써 섭외를 했는데 결국에는 성사가 안 된 분들도 있었고 시공간의 제약이 컸던 것 같아요. 방송이다 보니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 인터뷰 분들께 조심스럽게 셀프로 좀 촬영을 해서 보내주실 수 있냐 이런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난감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어때요? 영상 협조는 좀 잘 된 편인가요? 굉장히 협조적으로 해주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호주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마트를 가서 이제 텅 빈 진열대라든지 아니면 거리에 사람이 없어서 한산하고 차들도 안 다니는 모습 등을 찍어서 한 5-6개를 보내준 분들도 있었고 이번 이탈리아 교민 같은 경우는 한국 교민분들 줄 서 있는 모습, 발열 체크 2번에 걸쳐서 하는 모습, 비행기 진짜 실제로 탑승하는 모습까지 다 찍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 표시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 시청자 게시판에 그 말씀하신 제보자가 기자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감사의 인사글을 남기신 걸 제가 봤는데 그 어떤 사연인지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그러니까 저희 그때 이탈리아 전세기 취재할 때 각종 이제 영상을 보내주면서 저희 취재에 도움을 줬던 분이 계신데 그 유학생의 부모님께서 먼저 저희 회사에 제보를 주셨었어요. 이탈리아 전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도 연락이 닿아 있는 상황이었고 그 학생과도 연락이 닿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무사히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서 제가 이제 부모님께 따님 그 비행기에 무사히 탑승을 했다. 이제 걱정 말고 주무시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 기대를 못했는데 바로 감사하다는 그 답 메시지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 또 감사 메시지를 남기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주 쉬운 하나의 일이었는데 그분께는 그렇게 큰일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제가 취재를 하거나 뭐 제보자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에도 조금 더 그분들 입장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인도의 어떤 현지 상황도 함께 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곳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굉장히 훈훈한 소식들이 많았어요. 한인의 중심으로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재를 하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현지의 이동 제한령 때문에 식료품이라든지 뭐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에서 오래 머물면서 어떤 인도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으신 소수 몇몇만이 이제 음식 배달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한 왕복 2시간 거리에 있는 교민분의 어떤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쓰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덕택에 인도 교민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남아 계신 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인 의사분들이 이제 무료로 한인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민분들을 위한 의료 상담 같은 것도 하고 계셨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훈훈한 마음으로 이거를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취재를 또 하게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위기 속에서 빛나는 이런 성숙한 시민 의식들이 되게 뭔가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전격 인터뷰 취재 후에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그 기사 몇 문장에 다 소화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충분히 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빛나는 어떤 시민 의식으로 제 가슴도 좀 더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황혜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뉴스를 보시면서 생기는 다양한 궁금증들 시민데스크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담당 취재 기자를 만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